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간 면허를 땄거나 아니면 아직 직장을 다니지 않고 뭐 군대도 안 갔다 왔는 상황에서 차를 사려고 하는 분들에게 이거 차 사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안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대 초반에 중고차 구입하러 오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도 이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차가 꼭 필요해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러 오는 분들에게는 뭐 새 차보다는 중고차가 훨씬 저렴하니까 저는 중고차 구입을 강력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이 중고차 딜러 차파리인 저도 정말 말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뭐 군대 미필에 군대 안 갔다 오고 이제 갓 졸업하고 진짜 이제 대학생 1학년 이런 친구들이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차를 구입하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웬만해선 진짜 차 사지 말라고 말립니다. 왜냐면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물론 금수저는 제외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대상은 아주 일반적인, 저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인이 되고 면허를 따고 이제 어른이잖아요. 좋은 차, 좋은 옷, 입고 싶은 거, 타고 싶은 거 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차는 굉장히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치품에 속합니다. 그래서 차를 사기 전에는 이 차를 샀을 때 내가 이제 그 유지 비용들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인지 정확히 알고 사는 게 중요해요. 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볼게요. 일단 보험료 있겠죠? 뭐 20살, 21살인데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 있어서 부모님 밑으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아무리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서 보험 가입을 한다 해도 보통 한 150에서 20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 부모님의 사고 유무나 운전 경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한 150에서 200 정도 나옵니다. 대충 한 달에 15만 원 들어가죠. 그리고 20대 초반이 차를 몰면 기름값 절대 무시 못할 거예요. 일단 안 가도 되는 거리를 친구들 태우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내 차를 타고 이동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죠. 근데 기름값 뿜빠이로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아요. 까우 상하죠. 까우 때문에 차를 샀는데 그 가오 지키는 친구들이 뭐 기름값을 뿜빠이 하자 이런 소리 절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뭐 보편적으로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나온다고 칠게요. 기름값도.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정비비 뭐 엔진 오일이나 뭐 미션 오일 이런 오일류나 아니면 소모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유지비는 한 달에 뭐 평균적으로 10만원, 국산차 기준으로 한 10만원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봤을 때도 벌써 얼마예요? 40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갔어요, 차에.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사면 안 되지만 뭐 예를 들어 할부로 샀어요. 그럼 고정적으로 뭐 한 20-30만원, 저가 차량을 사도 20-30은 나와요. 그 정도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 운전이 미숙하기 때문에 뭐 접촉사고나 이런 것들을 내면 다 보험 처리하기는 굉장히 아까워질 거예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또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소모품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차량의 뭐 엔진 트러블이나 이런 걸로 큰 수리비가 발생됐을 때는 진짜 100만원부터 스타트인 경우가 많아요. 엔진 수리 같은 경우는 100만원 스타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감당하기가 엄청나게 버거워지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상이 뭐 직장을 다니거나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아르바이트 급여가 한 80만원 정도 되나요? 뭐 용돈까지 같이 받는다 해서 한 120만원 번다고 칠게요. 용돈 플러스 알바비로. 그럼 벌써 일단 고정비로 40이 빠져요. 생활비도 정말 아껴도 한 40만원 들어갈 것 같아요. 한 80만원 정도 이미 나갔죠? 그래서 40만원씩 모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모아지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 이후에 있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걸 내다보면 모을 게 없어지죠. 그러다가 또 진짜 사고라도 자차 안 넣고 사고라도 나버리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길 거예요. 뭐 목돈을 모아놨으면 진짜 몇십만원씩 열심히 모아놓은 돈 한 번에 날아갈 수 있고요. 목돈이 없다면 어디서 빌려야겠죠? 그럼 이제 아주 힘든 상황이 지속될 겁니다. 저는 이제 28살인데 이런 악순환을 못 끊어서 진짜 제 나이나 아니면 30이 넘어서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차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차를 자주 몰고 다녔어요. 막 데이트할 때도 아버지 차 몰고 데이트하고 그랬었어요. 학교 출퇴근도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돈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에 이제 대학생 때 알바를 계속 했어요. 고등학생 때도 했어요, 저는. 그렇게 대학생 때 알바비나 아니면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초봉은 되게 적잖아요. 박봉이잖아요. 그 박봉들을 차를 안 사고 조금씩 모았습니다. 25살 때쯤에는 한 3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게 결국에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내가 돈을 좀 벌 수 있었던 노점 장사, 그리고 뭐 지금 하는 중고차 딜러 일을 하려고 이제 대구에서 수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 도전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겠다 생각하고 온 거죠. 한 푼도 없었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요. 돈이 10원도 없는데 어떻게 와요? 어쨌든 이런 도전을 하는데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되줬습니다. 아마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제 그때 당시에 드림카였던 그 K5 있잖아요. 그때 당시 혁신이었죠.
K5나 YF 소나타 이런 차들을 샀으면 제가 했던 여러 장사들을 시도조차 못했을 거고 뭐 지금 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무리하게 차량 구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 어린 친구들이 제 영상을 보고 나서 당장은 현실과 조금 타협할 수 있지만 내가 이제 몇 년 뒤에 그때 이제 정말 내가 꿈꾸는 차를 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